반갑습니다. 이번 이제 6회 덕트 후드와 그 풍량의 상관관계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작한 유튜브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결국 이제 풍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풍량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사실은 요구하는 바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좀 잡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난이도로 가기 위한 교육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은 단순한 풍량을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에 대한 그 간만에 대해서 많이 국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얼굴에 대한 영상은 조금 조명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요 자료에 대한 디테일들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끊고 그 설명들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풍량에 대한 제가 이제 영상을 끄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다가 요 메인 자료 화면을 좀 넣을 겁니다. 얼굴도 좀 가리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계를 좀 할 건데요. 풍량과 후드 도달거리의 관계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1번은 우리가 후드고요. 그 1번 후드는 요즘 일명경사식 후드를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상정해서 넣고요. 2번은 뭐 튀김솥 또는 뭐 볶음솥, 데침솥, 삶은 솥일 거고요. 3번은 잘 아시겠지만 후드를 배치를 할 때 이 주방 기구로부터 사면에 150cm 이상 유격 간격을 만들어서 후드가 포위하는 형태로 후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국솥이라든가 전판이라든가 어떤 관련된 주방을 놓고요, 이렇게 후드를 넣었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바로 H라고 하는 겁니다. H라고 하는 것, 지금은 그 H를 저희가 후드 높이로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로 후드의 개구면과 이 국소 상단면까지의 간격을 1.2m 이내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도달거리라고 하고, 이 도달거리를 어느 정도 풍량에 반영시켜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림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드 주변으로는 가까운 곳에 창문과 뒷면에 윈도우, 문, 뭐 도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틈새 외기나 후드 포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바람대는 후드 주변에서 난기류를 형성하는 어떤 외부의 방해기류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후드 뒷면에는 유리창이 없는 구조로 배치해라. 그래서 벽면으로 옮기거나 뒤쪽으로 저 후드 뒷면으로부터 바람이 나오는 어떤 장소들을 일단 다른 방법들로 위배를 시키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에서 부침기라든가 높은 렌즈가 지금 급식소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방위기로 인한 전판과 부침기에 심각한 난기로 인한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창원이나 경남 쪽에서는 이것을 벽으로 이동하는 그 주방의 배치 구조도 변경되는 그런 방법까지도 고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그림 자료를 옆에다 공개하면서 보여드리는데요. 요거를 이러한 동일한 방법상에서 두 가지로 설계하는 방법, 즉 하나는 코사 가이드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지금은 상향식 후드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열해서 각자의 형태별 설계 방법들을 선정해 주면서 이게 왜 이렇게 한쪽으로는 고정이고 한쪽으로는 변동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그림 선상에서 두 가지로 풍량을 설계하게 되는데, 하나는 코사 가이드 기준과 하나는 상향식 후드라는 점입니다. 코사 가이드는 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개구면을 그 개구면의 후드의 가로 세로를 곱해 가지고 여기에 빨아 올리는 제어 풍속을 0.5로 할 거냐 0.7로 할 거냐를 결정해서 풍량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선정 방법은 결국 주변으로부터 나오는 VX와 또는 방해기류에 의한 어떤 대비값이 없다 보니까 3면의 포위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면 포위식이라고 하는 거는 후드를 조리할 때 조리원이 보게 되는 후드면의 뒷면, 그 다음에 좌측 사이드, 우측 사이드를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네모나게 막아버리면 좋긴 한데 이것이 조리를 담당하는 곳이다 보니 그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이쪽에서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은폐성 때문에 조리원들이 상당히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는 공포감이 또다시 도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드 패널과 뒷면 후면을 다는 부분에 대한 현장 일선에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 막아야 되고 포이식 후드를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이것을 급식소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코사 가이드 기준이 이런 방해기류라든가 즉 H, 후드의 높이, 도달 높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이 후드 계산식에서는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후드가 높으면 값이 상승이 돼야 되고 후드가 낮으면 값이 줄어들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 지금 코사 가이드 기준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드의 높이, 후드의 설치 위치, 그 다음에 설치의 공간, 그 다음에 방해기류가 없는 조건들을 조리실 내부에서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축적 외관에 대한 급식소 어떤 건축적인 면들, 그 윈도우라든가 창문을 없애는 이런 구조들을 가져야 되고요. 또 밀폐 구조, 반폐 구조로 만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창문이라든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또는 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거나 팬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상기류로 인해서 급식소 내부에 유해가스가 전파될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배출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 그럼 또 다시 전체 환기 천장면에서 그런 부분을 빼는 시설들을 2차적으로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단순한 풍량의 설계를 유연성 없이 고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걸로 발생되는 건축적인 문제, 설비적인 문제, 또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이 돼서 지금 풍량의 과다평가, 건축적인 변화, 그 다음에 이게 후드 밖으로 밀려나갔을 때 그 밀려나가는 부분을 또 배출해낸 전체 환기의 도입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 여기에 관련되는 냉난방 설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전의 후드 설계의 4배까지도 증설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조리원들의 건강의 문제로 가면 이거보다 더 지나치게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문제 또는 재정적인 문제 또 건축 구조적인 문제들이 상당한 시간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종전급식소를 빠르게 개량하면서 후드나 배기들을 개선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대축으로 가고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상향식 후드점인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조건값에 보면 이 H라고 하는 건가 VX라고 하는 조건값이 있고, 다른 값이라고 하면 바로 이 지금 동일한 가격인데 여기는 그 개구면에 면적을 하다 보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들어가서 2가 앞단으로 나오면서 720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더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H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후드의 높이인데 후드 높이가 위에 배출구로부터 말단까지 개구면까지 600을 고려했다라고 하면 얘를 개구면을 조금 더 낮춰서 20cm가 나면 0.8이 되면 이 값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증가가 되고요. 또 방해기류가 좀 심할 때는 여기에 지금 0.15, 0.3, 0.45 정도를 고려해서 넣게 되면 방해기류가 만약에 0.2다, 0.2 정도 이 주변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 풍량을 측정해서 그 값을 도입해서 그 양만큼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방해기류는 이 산식을 청해 보면 0.15이기 때문에 앞에 7200의 H의 2분의 A 플러스 B에 15%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드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15% 고려할 거냐, 30% 고려할 거냐, 40% 고려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내에서 주변의 방해 길이와 후드의 높이에 따라 유연하게 후드 풍량들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량과 이 후드의 도달거리, 즉 내가 어떤 풍량을 결정할 거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급식소 후드 하나하나만의 어떤 영향력을 검토해서 어떤 풍량으로 이것을 설계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설계하신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니
그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동료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말고 여기에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그림 자료를 여기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보다는 제가 손으로 썼던 이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 얼굴은 지금 사라지게 하고 이런 영상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